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출 매입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매출 매입 활동은 제가 1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기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활동입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매출 매입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매출 매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판관비나 자금 운용,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첫 강의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출 매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뼈대를 잡은 다음에 이거에 부수되는 활동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챕터 3은 뭐 채권 채무, 챕터 4는 재고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건데요. 일단은 매출 매입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보면 좀 부담되니까 일단 이번 강의는 매출에 대해서 보고 요 다음 강의 때 매입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좀 골격을 좀 잡는 걸로 하죠. 예. 매출 매입 활동의 개요 및 흐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이라는 거는 물건을 사는 활동이죠. 그래서 싸게 물건을 사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붙여가지고 이제 물건을 팝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기본 어떤 활동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윤이 발생을 하면은 이 이윤을 가지고 뭐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그 기업 운영을 위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매입 활동은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절반. 예.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매입은 뭔가를 사는 겁니다. 목적은 뭐다? 이걸 팔아먹으려고. 매출은 판매하는 과정이고요. 참고로 전산회계 2급에서는 단순 상거래를 가정했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 개정을 썼었죠. 2급 강의 들은 분들은 알 겁니다. 1급의 경우에는 원재료,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왜?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는 제조기업을 가정을 해요. 물건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판다. 이렇게 제조기업에 대해서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이걸 가공을 하면은 제공품 제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제품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기업에 관련된 거는 요거는 원가 회계에서 좀 볼 거거든요. 저희 교재 이론 뒤쪽에 보면 원가 회계 나오죠. 그래서 좀 자세한 거는 원가 회계를 볼 거고, 일단 저희는 그냥 분기하는 게 좀 주요 목적이니까 뭔가를 산다? 그러면 원재료. 뭔가를 판다? 그러면 제품 매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의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도 상품이나 상품 매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여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업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기업의 종류가 두 가지구나. 그래서 상기업이라는 게 있고 상기업. 그 다음에 제조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상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없어요. 제조라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좀 쉽게 표현하면 가공이야, 가공. 근데 이 가공 과정이 없이 단순히 상품을 구입, 판매하는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상기업. 그리고 제조기업은 재료를 구입,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기업을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좀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전산회계 1급 할 때는요, 원재료, 제품 매출 쓰고요.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회계 쪽에서 좀 이야기 드리겠다 이겁니다. 저희 시험에 원가회계 나오죠? 원가회계를 좀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산회계 1급부터는 원가회계가 꾸준히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매출 매입의 어떤 기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활동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매출 활동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대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뭐 물건이라 함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재화나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뭉뚱그려서 이제 물건을 판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매출이라 하면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행위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가 두 가지라는 거야. 돈을 받는다, 물건을 판다 이거죠. 근데 보통 물건을 파는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금을 받는 시점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돈을 받을 때 물건을 팔면서 받냐, 아니면 물건을 팔기 전에 받냐, 물건을 판 후에 받냐, 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물건을 판매할 때 돈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돈을 받는 입장을 나눠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언제 받냐, 돈 받는 시기를 나눠보는데요. 요 두 가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미리 계약금을 수령합니다. 그럴 수 있죠? 물건 팔기 전에 계약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미리 받는 거죠. 요때 쓰는 계정을 선수금이라고 해요. 선수금. 돈을 미리 받을 때 쓰는 계정이 선수금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의 반대는 선급금인데, 요거는 매입 활동할 때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팔 때 쓰는 계정이 매출이죠, 매출. 근데 전산액 1급에서는 이제 제품 매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제품 매출. 만약에 돈을 받으면은 그때 쓰는 계정이 크게 세 가지가 되거든요. 자, 현찰로 받으면 현금이고요. 일반 수시 입출금 예금으로 받으면은, 즉 계좌이체를 받으면은 보통 예금이고, 그리고 회사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예금이 있어요. 그걸 당좌예금이라고 하는데, 그 당좌예금 쪽에다가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돈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즉 현찰로 돈 받는 것보다 예금 계좌로 돈 받는 게 더 일반적이죠. 예.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가,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교재 보시면은 분개할 때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이제 한 패키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을 받는다고 치면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매출뿐 아니라 다른 거래 관련돼서도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은, 아,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셋 중에 선택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돈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받았을 경우는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는데, 구체적인 계정이 두 가지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이거든요. 외상매출금은 그냥 말로 구두나 아니면 계약서 있죠. 이 계약서를 통해서
돈을 나중에 주고받겠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이란 말이 이거잖아요. 물건을 팔아서 매출,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다,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출 채권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채권 채무 발생시키는 거를 외상매출금 이런 거고요. 자, 어음이란 양식에다가 대금 결제를 적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어음이란 양식에다가 돈을 받겠다, 주겠다 써 놓은 거를 받을 어음, 지급 어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돈을 받을 거야. 어음이란 용지를 내가 받아서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받을 어음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계정을 쓰는지 잘 보세요. 예. 그래서 계약금 받을 때는 선수금, 물건을 팔면 제품 매출, 돈을 바로 받으면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죠? 그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대금이 회수되면 어때요? 대금이 회수되면은 요 계정 세 가지 쓰는 거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러고 나서 회수가 안 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에 대해서는 이제 잔액을 남겨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돈을 받게끔 체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아셔야지 회계 처리할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부채자본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받을 거냐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 공부했다시피 차변 대변에다가 이 계정들을 적절히 넣으면 되는 거예요. 받을 거냐 줄 거냐만 잘 따져보면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설명드렸고요. 이 밑에 내용은 그림에 대한 어떤 설명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면은요, 그 밑에 내용은 사실 볼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설명을 글로 써놔야 되니까 제가 글로 써놨죠. 제 필력이 약간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정도는 됩니다. 제가 글을 그렇게 못 쓰진 않아요. 잘 쓰는 것도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매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관련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 뭐 더하기 뭐다? 외상매출금과 받을 합계다.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시험에서 이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 매출 채권의 합계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두 개 더해서 계산하면 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흐름을 얘기 드렸고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분계니까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1장에서 분계 사례 제가 5개 예시 드린 거 기억나요? 그걸 바탕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분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요. 계약금. 자, 계약금을 받으면은 일단 돈을 받잖아요. 자, 차변이 뭐라 했죠? 차변에 뭘 기재하면은 돈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대변은 준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일단 물건을 팔기 전에 계약금을 받는다면은 돈을 받을 거니까 차변에 현금 쓰겠죠. 돈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이, 이거 이외에 다른 거 뭐 쓸 수 있어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현당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 읽어보면요 나와요. 당좌예금 얼마 받고 보통예금은 얼마 받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그대로 분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차변은 됐고요. 그럼 대변에 뭔가를 써야 됩니다. 제가 선수금이라는 개념을 쓴다 했죠. 자, 선수금의 뜻이 뭐다? 미리 선자에 받을 숫자 해가지고
선수금이에요. 돈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줘야 된다. 그럼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돈 받으니까 차변에 선수금하고 물건을 나중에 줘야 되니까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쓰는 거고요. 상품이기도 한데 여기다 제품을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품 등을 제공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상품을 팝니다. 예. 만약에 계약금이 있었다면 어때요? 계약금이 있었다면은 문제에서 계약금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계약금이 있었다면은 얘가 대변에 적혀 있었겠죠? 그럼 이걸 제거하면서 선수금을 차변으로 보냅니다. 물건을 팔면 돈 받잖아요. 그럼 돈 받은 걸 적고요. 기존에 계약금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차변 쪽으로 보내 정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물건 판매액 총액을 뭘로 적어요? 제품 매출로 적죠. 전산액의 1급 이상에선 제품 매출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상품 매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 매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대부분 제품 매출인데 가끔 상품 나올 때도 있어요. 있다고.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럼 그때는 상품 매출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판매가하고 구입가를 구분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판매가하고 구입가를 구분해야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이 이익률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판매가하고 구입가를 나눠 기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별도 적는 거죠. 그래서 돈 받은 거 또는 받을 거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거를 정리를 하고 총 판매액을 대변에 적는 거죠. 예. 그리고 계약금이 없다면은 선수금 계정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계약금이 없을 때는 이걸 지우고 그냥 현금 외상매출금 받으러만 딱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받았다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쓰는 거고 미래에 받을 금액이 생긴다면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으로 문제 읽어보시면 나와요. 뭐 어음을 받았다 이러면 받으러옴 나오고요. 그냥 외상으로 하다 이러면은 외상매출금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를 읽어보면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그래서 돈을 받고 물건 판매액을 적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건 약간 특이하니까 암기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을 회수합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돈으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만 헷갈리시죠? 자, 돈을 받아요. 그럼 차변에 뭘 쓰면 돼? 현금. 계좌이체 받았으면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쓰면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에 계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오면 당연히 대변에 와야 금액이 맞죠. 이해되죠? 예. 소위 거래 판료소라고 해서요. 뭐 자산의 증가 감소 이런 거 외우게끔 보통 책에 많이 나오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예. 차변 대변의 원칙만 정확히 알면은요. 한 놈만 패면 붕괴가 바로 완성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을 회수하면은 돈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쓰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쓰면 게임 끝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가끔 운반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건을 팔면서 운반비를 이제 판매자가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운반비를 판매자가 부담을 하죠.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봐요. 우리가 택배비 부담 안 하잖아요. 착불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 가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판매자가 운반비를 부담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붕괴는 뭐냐 이거죠. 판매자가 운반 사업자, 즉 택배 사업자한테 돈을 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죠. 그럼 차변에 뭐 쓰면 되냐? 요 운반 서비스는 그냥 날아가니까 차변에 운반비 쓰면 돼요. 예. 제가 1장에서 노동력 같은 거 받았을 때 차변에 비용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 저장을 해둘 수 없는 소모성 서비스들은 다 차변에 씁니다. 차변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붕괴 양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 4가지에서 문제가 한 3, 4개 나옵니다. 거의 다 나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조합을 봐요, 조합.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은 외상매출금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외상매출금 이럴 수도 있죠. 컨비네이션이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그 컨비네이션을 좀 기억해 두시면은 좋죠. 네. 계정이 하나만 나오지 않는다. 뭐 자세한 거는 문제를 통해서 몇 개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하면은 문제 몇 개 샘플로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나머지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부지런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뒤에 챕터 가가지고 보충적으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될 거죠.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는 좀 설명을 약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제 매입 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 같은 거 좀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